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출근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제 업무 자체는 사실 괜찮거든요. 익숙하고 실력도 쌓였고 어제 마감했던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왜 숨이 막힐까요? 왜 월요일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회사 건물만 보면 위가 아플까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일은 할 만한데 출근은 하기 싫은, 업무는 괜찮은데 회사는 가기 싫은 그 기묘한 감정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네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느끼는 혼란의 정체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고민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에 맞지 않나 봐. 나는 회사 생활이 안 맞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 멘탈이 약한 건가? 이런 자책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퇴사 충동은 이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일은 익숙해졌습니다. 실력도 쌓였어요. 업무 자체는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출근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말투, 눈빛, 태도, 그리고 그 사람과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소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민감함도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사람 관계에서 오는 위협을 업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사람 스트레스는 일 스트레스보다 더 오래가고 더 깊게 파고드는 걸까요? 업무 스트레스는 명확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끝이에요. 야근도 기간이 있습니다. 마감이 지나면 일단 숨을 돌릴 수 있죠. 성과는 수치로 정리되고 피드백도 구체적입니다. 이 부분 수정해 주세요. 이건 잘했어요. 이렇게요. 하지만 관계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끝이 없어요. 미묘한 말투, 차가운 눈빛, 의도적인 무시, 은근한 배제.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말해? 방금 그 말은 무슨 의도였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책임은 떠넘겨지고 이간질은 계속되고 감정 노동은 누적되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사회적 위협을 물리적 위협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배제당했을 때 뇌가 느끼는 고통은 실제로 신체적 위협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는 끝나도 감정은 집까지 따라옵니다. 퇴근 후에도 계속 생각나요. 샤워하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말 내내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하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해결 가능하지만 관계 스트레스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함이 우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충동, 이 답답함의 정체는 뭘까요? 자, 여기서 핵심 통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회사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감정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회사가 문제야. 나는 회사 체질이 아니야. 조직 생활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회사 전체가 아닙니다. 특정 인간 유형, 반복되는 관계 패턴, 그리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구조의 조합이 여러분을 탈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팀장이 바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갑자기 출근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같은 회사, 같은 업무인데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탈진이라고 부릅니다.
업무 자체가 아니라 업무를 둘러싼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고갈을 말하는 거죠. 조직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라치는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불공정한 대우와 가치관의 충돌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이건 회피 욕구예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지극히 건강한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퇴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정작 점검해야 할 것들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퇴사를 결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 대 사람을 분리해서 적어보세요. 지난 한 달간 힘들었던 순간 10개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프로젝트 마감이 빡빡했다. 발표 준비가 부담스러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 그 중에서 사람과 직접 관련된 것에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팀장이 내 의견을 무시했다. 동료가 책임을 떠넘겼다. 회의에서 나만 타겟이 된 것 같았다. 만약 10개 중 7개 이상이 사람 관련이라면 여러분의 문제는 일이 아닙니다. 명확하죠.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여러분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이해 대상에서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해주면 나아질까?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해하려 들수록 더 지칩니다. 회사 인간관계는 정서 관계가 아니에요. 기능 관계입니다.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사람과 좋아질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버틸 수 있을까? 로요. 감정적 친밀감을 포기하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거든요. 세 번째, 감정 소모형 인간에게는 설명을 줄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길게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꼬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기대를 주고 기대는 실망을 낳으니까요. 필요한 말만 업무 언어로 짧게 전달하세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회신 주세요. 끝입니다. 친절과 호의는 선별적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퇴사 결론은 사람 교체가 불가능한지 확인한 뒤에 내리세요. 팀 이동이 가능한가요? 역할 조정은요? 업무 접점을 최소화할 수 있나요? 이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회사에는 HR 부서가 있고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만약 이 모든 게 불가능하다면 그때 퇴사는 도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됩니다. 여러분을 소진시키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퇴사하고 싶은 건 일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더는 못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뇌는 관계적 위협을 업무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세요. 사람을 이해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세요. 감정 소모형 인간에게는 설명을 줄이세요. 그리고 사람 교체가 불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모든 걸 해봤는데도 여전히 숨이 막힌다면 그때는 떠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선택이 때로는 떠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에 고통받는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나는 이를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를 지키고 싶은 거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